안녕하세요. 안세무사입니다. 이번 강의 영상은 오피스텔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피스텔은 오피스 더하기 호텔, 이 두 개의 합친 말이죠. 그래서 업무를 볼 수 있으면서 같이 주거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살 수도 있는 그런 건축물을 말합니다. 공법에서는 준주택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게 주택과 관련된 세법이 굉장히 어려운데, 주택과 관련된 세법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게 이런 건축물을 뭘로 볼 거냐에 대한 판단 기준이 복잡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오피스텔 세금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보고, 여기에서 말하는 세금은 월세 받는 거에 대한 종소세, 그리고 샀을 때 부가세 환급받는 거, 부가세와 관련된 내용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취득세와 보유세, 그리고 양도세 설명드릴 거고, 그리고 이틀 전 2023년 9월 10일에 이제 국토부 장관이죠. 원희룡 장관. 뭐 개인적으로 저의 세무사 일을 함에 있어서 국토부 장관은 이제 김현미 장관이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는데, 이번에는 김현미 장관이 아니고 원희룡 장관이 그 내용 중에 이제 오피스텔과 여기에 더하기 도생, 각자 도생한다 아니고 도시형 생활주택 줄임말이죠. 도생과 관련해서 이제 규제를 좀 풀겠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어서 관련된 내용도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손글씨로 쓰는데 오늘은 적어가지고 왔습니다. 오피스텔을 취득하고 보유하고 처분하는 과정에서 세금이 발생이 되죠. 취득 단계에서는 당연히 취득세 들어가고요. 보유 단계에서는 재산세, 요거 이제 지방세 일종입니다. 재산세랑 종부세가 부과가 될 수 있어요. 요 두 가지 합친 게 보유세고, 양도세는 차익이 있을 때 처분하면 그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오피스텔을 취득을 합니다. 오피스텔 취득 시 취득세는 내가 이거를 업무용으로 쓸지 주택용으로 쓸지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취득세는 무조건 4%예요. 나는 이거 주택으로 쓸 거니까 1에서 3% 내게 해달라. 그럴 수 없습니다. 오피스텔은 무조건 4%예요. 이것저것 다 붙으면 4.6%가 되겠죠. 이 4.6% 내고 취득할 수 있고, 근데 오피스텔 취득세가 어려운 이유는 이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을 때 다른 주택 취득하게 되면 이 오피스텔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는 오피스텔을 말합니다. 이 오피스텔은 과거에는 내가 주택을 취득할 때 다른 주택이 포함이 안 됐었는데, 이 주거용 오피스텔 중에서 2020년 8월 18일 지방세법이 개정되기 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은 주택수에서 영원히 빠지고요. 그 이후에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공시가격이 1억 넘는 오피스텔은 내가 다른 주택 취득할 때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취득할 때는 두 번째 주택부터 8%, 비조정대상 지역은 세 번째 주택부터 8%로 적용이 되는데, 그 두 번째 주택, 세 번째 주택 판단할 때 이 오피스텔 들어간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전에 취득한 건 안 들어가요. 다음은 보유세입니다. 재산세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이거를 업무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업무용 재산세를 내면 되고, 이거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분 재산세를 낼 수 있습니다. 주택분 재산세가 당연히 업무용보다 조금 낮아요. 그걸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이 주택분 재산세를 내게 되면 재산세는 조금 낼 수 있는데, 내가 이거 관련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택분 재산세를 내면 이게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데, 종부세가 지금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는 11억, 이제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9억까지는 종부세를 안 내죠. 여기에 내 오피스텔 공시가격이 플러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큰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오피스텔에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가 되면 나는 2주택을 갖고 있는 게 돼서 종합부동산세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에 적용이 안 되고 일반적인 종합부동산세가 적용이 되고, 요 공시가격이 합쳐지니까 종부세가 일부 부과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보유세는 재산세, 종부세 이렇게 두 가지를 낸다. 재산세는 무조건 내는 거고요. 종부세는 안 낼 수도 있습니다. 내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이 넘지 않으면 이제 종부세 내지 않는 거죠.
중요한 거, 아무리 주거 용도로 사용을 해도 업무용 자산세를 내면은 종부세 안 내고요. 아무리 업무용으로 써도 주택분 자산세를 내면은 종부세 합산되니까 요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도세입니다. 양도세는 이 오피스텔이 업무용 재산세를 내는지 주택분 재산세를 내는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그 재산세를 내는 거에 따라서 세무 공무원들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결정할 부분인데, 업무용 재산세를 내고 있어도 사람이 살고 있으면 주택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상담을 많이 해봤는데 이 표현이 제일 좋아요. 이 오피스텔에서 사람 살고 있으면 주택입니다. 여기에 사람이 살지 않고 사무실이 들어가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여기에서 부가가치 관련해서 재화 용역이 서로 공급되고 있으면은 이 오피스텔은 사무실로 쓴 거니까 당연히 내 주택에 들어가지 않겠죠. 근데 대부분은 오피스텔은 사람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어진 오피스텔은 현실적으로 거기에서 업무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 주거 공간으로 사용이 되는 거고, 실제로 안에 들어가 보면 목욕탕도 있고 욕조도 있고 샤워부스도 있고 가스레인지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세탁기도 있죠. 그러면 사람이 살고 있거나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양도세 판단할 때는 현실적으로 다 주택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명백하게 여기를 사무실로 쓴다 이게 아니라면 오피스텔은 웬만해선 주택입니다. 따라서 이거 양도할 때 이거 하나 갖고 있으면 오히려 비과세를 받을 수도 있지만 오피스텔 하나 가지고 1세대 주택 비과세 받는 사람 별로 없죠. 대부분은 오피스텔은 내가 다른 주택이 하나 있고 추가로 취득할 때 오피스텔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하나의 주택, 현실적으로 내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이 오피스텔보다 비쌀 거 아니에요. 대부분 이제 아파트일 거고 또는 단독주택이거나, 그럴 때 이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들어가면 나는 1세대 1주택을 못 받고 양도세가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오피스텔에 사람이 살고 있으면 양도세에서는 주택수에 다 들어간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취득세는 오피스텔 취득할 때 무조건 4%고요. 다른 주택 취득할 때 2020년 8월 18일 이후에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공시가격이 1억이 넘으면 다른 주택 취득할 때 주택수에 포함이 돼서 중과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보유세는 업무용 재산세를 낼지 주택분 재산세를 낼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주택분 재산세를 내면 이게 종부세에 합산이 된다. 양도세는 사람 살고 있으면 주택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주택 양도할 때 이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을 못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전입을 하지 않는다? 전입 여부는 중요하진 않습니다. 세무서에서 여기 사람 살았는지 찾아서 내가 비과세로 신고한 내 주택 과세로 때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9월 10일에 과연 원희룡 장관이 나와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 내용도 한번 살펴볼게요. 결국은 이런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와 관련해서 이 오피스텔은 좀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내용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9월 10일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오피스텔 등 주택수 제외, 여기서 말하는 등은 도생, 도시형 생활주택 포함되는 겁니다. 오피스텔 등 주택수를 제외한다. 다만 아파트와의 형평성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기사 보시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달 말 발표할 주택공급 대책 중 비아파트 규제 완화와 관련해 아파트와의 형평성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기사들이 나오고 있냐면 오피스텔이랑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 85제곱미터 이하, 이제 아파트로 따지면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를 말하는 거죠. 85제곱미터 이하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첫 번째, 취득세 관련해서 주택수에서 배제시켜준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오피스텔을 몇 개를 가지고 있어도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을 할 때 이 오피스텔에서 사람이 살고 있든 사람이 살고 있지 않든 주택분 재산세를 내든 업무용 재산세를 내든 내 주택 취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규제를 풀어준다는 거죠. 그리고 양도세에서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양도세는 사실 오피스텔이 아니어도 어떤 건축물에 사람 살고 있으면 이게 주택으로 판정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양도세에서도 꼭 집어서 오피스텔 주택수에서 빼주겠다. 그렇다면 내가 아파트를 좋은 거를 가지고 있을 때 오피스텔 몇 개를 가지고 있어도 85제곱미터만 넘지 않으면 주택수에서 빠지니까 비록 여기에서 사람이 다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 아파트 팔 때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팔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종부세와 관련해서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는 오피스텔도 85제곱미터 이하는 종부세 합산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내용이 나왔습니다. 제가 오피스텔 관련해서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설명하고 나서 이렇게 주택수 빠진다는 거 설명하니까 더 이해가 더 쉽죠. 근데 이대로 과연 법이 개정이 될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건 어쨌건 교통부 장관이 이런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해도 아시다시피 지난 총선에서 지금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이제 대참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때 국회를 통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세법은 기본적으로 시행령으로 고칠 수 있는 거에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은 헌법 자체에 세법과 관련해서 세율은 국회에서 이제 법률로서 정한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세율을 결정짓는 데 필요한 이런 주택수 이런 것들은 시행령으로 바꿀 수 있을지 없을지, 이게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야당과 협조가 되지 않으면 이게 국회를 통과하기가 쉽지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책을 한번 살펴보고 법이 개정되는 내용까지 잘 봐야 이 오피스텔과 관련된 규제가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 확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부 여당에서 국회를 장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미 누나가 얘기만 하면 그 다음날 바로바로 법 개정이 돼서 규제가 바로바로 들어갔죠. 결국 그것들이 집값을 잡지는 못했지만 어쨌건 과거에 부동산 대책 나오면 대책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법 개정이 돼서 규제 들어가는 거 보면은 그때 당시에 정말 굉장했습니다. 현미 누나가 20몇 번이나 나와서 부동산 대책을 펼쳤는데 그거에 맞게 국회도 법 개정을 해줬는데 어쨌건 주택 가격을 그때 당시에는 잡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격을 법률로 잡는 게 쉽지가 않죠. 오피스텔 세금과 관련해서 상담할 내용 있으면은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